네, 이제 일변량 자료에 대한 양적 자료에 대한 분석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양적 자료는 질적 자료에 비하면 분석 방법이 많습니다. 자, 뭐 평균, 에버리지 값이나 아니면 민값, 중앙값이죠. 이걸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4분의 수를 이용한다든지 분산이나 아니면 표준 편차를 분산 이제 베리언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 SD라고 하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해서 SD. 그다음에 이제 박스 플롯을 이용해서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 히스토그램이나 나무잎 그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양적 자료를 분석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평균, 즉 미인이라고 하는 것은 민 또는 에버리지라고도 하죠. 균형점, 무게중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 수식으로 이렇게 어떤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n은 전체 뭐 예를 들면 샘플의 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수학 점수에 대한 반평균을 구한다 하면 40명 학생에 대한 예를 들면 한 학급이 40명이라면 40명 학생에 대한 수학 점수를 다 더하고 그것을 학생 수 40으로 나눠주면 그것이 평균이 나오겠죠. 네, 그런 방식으로 구하는 것이고요. 중앙값, 즉 미디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어진 값들을 정렬을 시켰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값이에요. 자, 예를 들면 아까 수학 점수 40명에 대한 수학 점수가 뭐 0점부터 100점까지 쭉 있어요. 그런데 평균을 구하라고 하면 평균은 75점이고요. 가운데 있는 값은 즉 중앙값은 예를 들면 45점이 미디엄 값이 될 수가 있어요. 즉 45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으면 꼭 50점이 아니고 또 65점이 아니더라도 평균값이 아니더라도 중앙값은 이렇게 결정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절사평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표본 중에서 작은 값과 큰 값을 제외한 나머지 값, 즉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나머지 값을 가지고 평균을 구하는 것이 절사평균이에요.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7명이 평가를 한다 하는데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5명의 점수를 가지고 평균을 내서 이렇게 구하는 방식이 절사평균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평균과 중앙값과 절사평균에 대한 것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일 위에 있는 평균값은 전체 표본들의 값을 더한 후에 그 표본수로 나눠준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중앙값은 그 값들을 쭉 나열했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값이라고 그랬죠. 절사평균은 가장 작은 값과 가장 큰 값을 제외한 나머지들의 합계를 나머지들의 평균값을 말한다고 그랬죠. 자, 이 밖에 일변량 변수 중에서 양적 자료에 대한 분석 방법으로 4분위수라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측정 값을 4등분해서 그것을 100분위수로 나타내는 겁니다. 제1 4분위는 예를 들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예를 들면 하위 25%예요. 그 다음에 제2 4분위는 제50분 100분위수예요. 그러니까 중앙값이죠. 미디언 값. 그 다음에 제3 4분위 즉는 75%의 100분위수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제4분위수 즉 Q4는
75부터 100%까지의 구간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25%의 구간씩 100분위수로 나누는 거죠.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런 그 양적 자료에 대한 분석 방법들을 한번 이제 코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my data라고 하는 요 변수에다가 이게 어떤 벡터 값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죠. 그래서 50, 60, 100, 70, 200이라는 5개의 값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myData.big이라는 변수에는 아까 myData에다가 5000이라는 5만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 myData 값에 대한 평균을 구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mean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median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중앙값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사평균 값을 트림으로 최소값과 최대값에 대한 것을 트림으로 잘라내고 나머지에 대한 평균을 절사평균을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타일이라고 하는 4분위수를 구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4분위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서머리와 그 다음에 5 넘버를 한번 이제 함수로 구하는 이런 코딩을 한번 해서 결과를 여러분 꼭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3포라고 하는 디퍼런, 그러니까 어떤 디퍼런셜이라고 해서 차분위 값이죠. 데이터가 퍼져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평균 에버리지 값을 기준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볼 때 요 3포를 보겠죠. 그래서 분산과 표준 퓨처를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분산, 베리언스라고 했죠. 그래서 중앙값을 또는 평균값을 가지고 어떻게 퍼져 있는가, 그 다음에 중앙값을 기준으로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라는 것을 표준 퓨처로 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박스 플롯 또는 박스 위스커 플롯이라고 하는 요 박스형 그림이 있는데요. 요것은 아까 우리가 이제 4분위 어떤 그 분석 방법에서처럼 왼쪽에는 자료의 범위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 4분위 값에 따른 이 안에서의 중앙값, 미디언 값을 구해서 그래서 여기서 분포를 나타내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때 1,4분위와 3,4분위 사이에 전체 자료의 50%가 위치하는 범위를 우리가 이런 박스 플롯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어떤 이상치를 제외한 최대값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정상 범위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결집값도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상치를 제외한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나타내 주고요. 이 값은 아까 얘기하는 그 3, 4분위의 값에다가 약 1.5를 여러분 이렇게 곱해주는, 그래서 정상적인 데이터가 분포할 것으로 기대되는 범위를 이렇게 최상위 값과 그 다음에 최소 값의 범위로 이렇게 정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 또는 도수 분포표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막대 그래프나 또는 도수 분포표는 보통 정수형 데이터나 또는 문자형 데이터를 사용하여서 분석할 경우에 아주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실수형 데이터에 대해서는 히스토그램을 이용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막대 그래프는 막대 간의 간격이 있고 막대의 면적은 의미가 없습니다. 막대의 폭이 넓고 좁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높고 낮음으로써의 의미를 갖는 거죠. 자, 히스토그램은 막대가 붙어 있고 그 막대의 면적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 그래프하고 히스토그램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하겠죠. 자,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요 히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하죠. 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코딩도 여러분 잠깐 이러닝 학습 잠깐 일시 정지시키시고 R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한번 코드를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한번 직접 눈으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들 이제 실습 과제를 하나 내드렸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특정한 한 학생의, 즉 홍길동이라는 학생의 과목별 점수가 나와 있어요. 표로. 이 과목별 점수를 이용해서 1번부터 8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직접 수행을 하시고 그 결과를 캡처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뭐 어렵게 느껴지신다고 하면 앞에 유사한 소스 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조해서 이 실습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어려움을 느끼시다고 하면 오프라인 강의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그 애로사항을 해결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상으로 일변량 자료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